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자격증 1편, 기능사 편에 이어서 이제 기사와 그 위에 등급의 자격증에 대해서 왜 취득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취득을 했고, 취득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다 따고 나서 좀 더 높은 급의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기 기사나 산업기사급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기사를 좀 취득을 하고 싶다. 경력을 좀 더 어디 가서 쌓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산에듀에서 전병칠 원장님이 영상을 찍어 놓으신 게 있었는데, 경력 인정이 무조건 전기 공사 업체뿐만 아니라 그냥 비슷한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영상을 보고 산업인력공단에 가게 돼서 제 경력이 인정되는지 서류를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경력 인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경력 인정을 받고 이제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8년도 9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1회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불사 제가 전자기사 시험에 응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첫 시험에 긴장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알아서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집에 와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19년도 1회 실기가 정말 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합격률도 엄청 높았고요. 그래서 뭐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2회차 시험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도 바로 준비했는데 아쉽게 준비 부족인지 동회차 합격은 하지 못했고, 그 다음 회차인 3회차에 실기는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실기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전기 기능사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겁니다. 특히 시퀀스 부분에서 전기 기능사를 했다 보니까 정말 손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전기 기사를 땄으면 이제 날로 먹는다는 전기 공사 기사도 도전을 해봐야겠죠. 흔히 말하는 싼 기사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전기 공사 기사도 준비를 했는데 4회차에 바로 필기를 준비하고 실기까지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견적 파트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배관의 길이 산정이라든가 전선 길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견적서를 쓸 때 공구 수선료라든가 아니면 여유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광급 공사 같은 거를 뭐 제가 아직은 뭐 할 일은 없겠지만 하게 된다라면 견적서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 면제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3차에서 시험을 합격을 했던 거라 그 기간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과목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게 저는 도움이 오히려 됐던 게, 그 과목 면제가 되지 않는 과목이 11개로, 만약에 그대로 과목 면제해서 시험을 봤다면 탈락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다른 데서 이미 전기 기사와 겹치는 과목에서 합격을 많이 해놔서 다행히도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다가 무조건 과목 면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바로 다음 회차에서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과목 면제를 안 받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9년도에는 전기 쌍기사를 취득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취미 생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공부를 하게 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참 도움도 많이 되고, 내 개발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년도에도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된 공부는 소방설비 기계기사였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로 필기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무료로요. 요즘에는 소방설비 기계기사든 어떤 자격증이든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는데, 제가 했던 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말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소방 설비에 대해서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 법규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봤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방 설비 기사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체역학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1차 필기를 여차저차 수월하게 합격을 당기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고, 이제 전기 기능장을 준비를 하게 돼요. 뜬금없이 전기 기능장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공기업을 좀 이직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이때쯤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능장 혜택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어학 점수가 너무 잘 안 나오고 영어 공부가 너무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공기업에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기 기능장을 취득을 하면 어학 점수가 면제거나 혹은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기능장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경력도 인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소방설비는 뭐 준비를 같이 하긴 했지만 소방설비 겸 전기 기능장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필기는 기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년도에 전기 기능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전기 기사 공사기사를 했었기 때문에 진짜 기출을 한 1, 2주 정도만 보고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PLC와 PLC 필답형, PLC랑 일반 필답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PLC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바로 준비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PLC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료로 저도 해보려고 서동남님 인강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랑 그런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는 좀 어렵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산에듀에서 교재를 구입해서 인강을 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권호경 원장님의 설명도 잘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 뭐 답과 일반 정해져 있는 답과 다른 나만의 루트를 찾아서 PLC 프로그램을 짜는 게 시험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답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사기사랑 기사 때 실기 준비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좀 준비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이 이제 작업형이 정말 꽂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자만을 했었어요. 자만을 해서 이거 뭐 전기 기능사도 쉽게 합격을 했고 연습 뭐 대충 해보고 해서 갔고, 그리고 뭐 공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뭐 이거 내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가 작업 시간을 보고서 좀 빠듯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어반만 좀 연습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변에 학원을 좀 알아봤어요. 그 전체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좀 알아봤었는데, 하루나 이틀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서울에 있는 다산학원에서 전기기능장 특강이 있어서 마침 그거를 듣고 이틀에 걸쳐서 완작을 한번 하고,
그래도 이제 이걸 하루 만에 좀 안작해 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자리를 제가 못 구했고요. 대전까지 가서 그 작업을 해 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다산학원에 가서 1일 이제 시험 직전에 연습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해 봤는데, 그때도 작업하고 나서 시간 안엔 들어왔는데 동작은 오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오작했던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왜 오작이 됐는지, 뭐 결선 문제는 아니었고 작업하면서 좀 실수했던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시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좀 자랑하자면, 어떻게 보면 2번 안작해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했던 게 67회인데 그때 합격률이 1.8% 그랬어요. 그래서 완작 2번 해보고 1.8% 합격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기 기능사 때 시험을 봤던 것, 그리고 전기 기사랑 공사기사 시험을 바로 직전 연도에 또 봤었고, 그리고 다산에드에서 그 전기 기능장 특강 할 때 권호병 원장님이 시간 줄이는 꿀팁 같은 걸 몇 개 알려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장을 취득하고 공기업을 도전을 했었는데, 공기업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의 꿈은 접고 다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소방기계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제 불찰인 건지 다른 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건지 그 해에는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머릿속에 필기가 좀 남아 있을 때 소방 전기도 그럼 도전을 해서 빨리빨리 따버리자라고 생각해서 소방설비 전기 분야를 4회 때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소방설비 기계에서 공부를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감지기 종류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하면 전기를 했던 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설비 전기 분야는 그렇게 합격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소방설비 기계 분야를 정말 가까스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방설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임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자격증은 실제로 쓰진 않고 있어요. 쓰진 않고 있는데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듯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가벽을 세우는 작업만 하게 되더라도 감지기가 이 범위가 얼마나 카바를 쳐주는지, 혹은 감지기가 증설이 돼야 되는 건지 뭐 이전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규를 알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소방설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 부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소방 배관이 아닌 상하수도 배관에서도 그런 유체역학의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펌프나 양정, 그리고 유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수중 펌프나 가압 펌프 등을 수도에 설치를 할 때 양정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스펙이 필요한 펌프는 어떤 용량의 펌프를 선정을 해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아이고 그 정도면 뭐 2마력이면 되지 1마력이면 되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정확하게 이런 사양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펌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방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전기 자격증들도 취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과 법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봤더니 산업안전기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고요.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환경에 대해서 이런 위험들이 더 있구나. 저도 물론 공사를 하면서 이런 공구는 참 위험하다. 이런 저런 공구는 위험하고 저런 상황에선 좀 위험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현장들 그리고 이제 많은 상황들을 더 생각하고 더 조심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21년도까지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요. 지금 22년도에는 현재 기술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자격증을 또 취득해 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얻는 게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격증 필요 없다. 실무가 중요하다. 실무가 뭘까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는 실무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정말 기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생각 없이 기출만 그냥 문제답만 외우시고 혹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취업하고 나서 그 관련 자격증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오로지 경력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자격증들이 제가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자격증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실무에 쓸 만한 이론이 나올 때는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부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전기 기사에서도 법규가 나오거나 혹은 공사 방법들 이 공사는 쇠들은 법규로 1m마다 하나씩 박아야 되는구나 2m마다 하나씩 박아야 되는구나 솔직히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그런 법규들을 지키면서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도 딱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규정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알게 됨으로써 내 자신의 스킬 그리고 내 자신의 실력이 조금 향상된다는 걸 좀 느낍니다. 저처럼 공부하시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준생들 모두 자격증 공부하는 게 어렵고 쉽지만은 않지만 모두 힘내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 개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막연히 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배관 공부를 해볼까? 그럼 너무 범위가 넓고 막연해요. 그럴 땐 차라리 조금이라도 관련된 자격증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